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유닛 3이죠. 유닛 3에 한번 제가 답은 안 불러드렸죠. 답은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홈페이지 와도 앞에만 이렇게 확인해 보면 다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올려드릴게요. 안 올라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기출어고요. coagulate. 이거 혈액 응고하다는 의미로 되게 잘 씁니다. 원래 coagulum 해서 ate 대신에요. um을 써면요. 이게 응결체. 이게 coagulum이에요. 그렇죠? coagulate. 우리가 이렇게 혈액이 응고하는 걸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슨 단어 있죠? 어느 거? clot. C-L-O-T. clot. 응고하다. 또는 congeal. G-E-A. congeal. 이것도 응고하다는 의미로 쓰죠. 응고하다. 그냥 가장 쉬운 단어는 진짜 딱딱하게 굳는 건 뭐예요? 세팅해달라고 그러죠. set. 굳어지는 거. set. 됐어요? 그 단어를 알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 혹시 알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빈 커드? 이게 뭐예요? 빈 커드 들어봤어요? 동의어가 이거예요. 맞나? 터퍼. 뭐야 유림? 두부. 그쵸? 두부 한국어 이건 터퍼. 근데 빈 컬드요. 그쵸? 콩을 갈아서 그 두부 만들 때 마치 이게 딱 보기에 동양식 뭐야? 한국식 뭡니까? 한국식 젤리 아니에요? 젤리 같죠? 젤리. 그쵸? 한국식 젤리잖아요. 젤리랑 똑같아요. 그쵸? 그 뿌띠자랑 똑같잖아요. 두부요. 그쵸? 왜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이 컬들이란 단어가요. 그쵸? 이렇게 응고시키다는 의미로 많이 써요. 커드요. 그쵸? 또 이 커드를 요거랑 헷갈리지 마요. 이 커드는 뭐죠? 커드? 이거는 꼭 들어간다는 뜻이죠? 커드. 그래서 이게 젤리로 만드는 거. 그렇죠? 응고시키는 거. 응고시키는 거 아니지만 이게 뭔지 알죠?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묵처럼 되고 그렇죠? 묵처럼 되고 묵이 되다? 한국어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거? 묵이 되다? 뭐라고 그래요? 이 묵을 쓰는 것처럼 묵같이 만들어진 거 한국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어?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제 이름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쵸? 다 이게, 그쵸? 딱딱해지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덩어리 주는 거, 그리고 묵같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뭐, 젤라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젤라티나이즈 이런 것도 젤라틴화 되는 거 다 이런 겁니다. 제가 젤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젤리가 원래 우리는 젤리 쫀득쫀득한 걸 얘기하는데 이게, 그쵸? 푸딩처럼 흐물흐물한 게 젤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쫀득쫀득한 거 뭐라고 했어요? 쫀득쫀득한 건 원래 이게 잇몸이란 뜻인데 잇몸에서 추잉검, 씹는 검이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쫄깃쫄깃한 거는 거미가 되고 우리가 아는 건 거미베어, 거미웜즈 이런 거 얘기했었죠. 마이구미 기억나시죠? 마이구미까지요. 그다음에 coarse는요. CO는 강조고요. 얼스가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없나? 여기 혹시 물리학과 없어요? 물리학 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힘의 단위가 뉴턴이죠. 뉴턴. 그렇죠? 뉴턴보다 하나 작은 단어가 에르그예요. 그렇죠? 이게 힘입니다. 힘. force예요. force 힘. 에르그라는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에르그? 물리학에서요? 에르그. 힘의 단위. 없어요? 솔직히 이거 저도 물리학과 아닌데 이 에르그 아는 거는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요. 힘의 단위 뉴턴보다 하나 적은 거 에르그라는 단위가 있는데 그래서 지오가 무슨 뜻이에요? 지오. 이게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애예요. 에르그. 얘 누구예요? 얘 이름이 조지예요. 그럼 조지의 조상들은 다 누구예요? 농부였던 애들이에요. 농부. 그렇죠? 농부. 그 다음에 W에다가 부시. 그렇죠? 이름 죽이죠. 농부에다가 부시맨에다가 다 합쳐져 있죠. 그렇죠? 조지 W 부시 할 때 그렇죠? 그럼 coarse는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강요하다. coarse. 그렇죠? 강하게 압박하다. 우리가 이렇게 강요하다는 단어는 impel, compel, force 강요하는 거 굉장히 많이 알죠? 협박하면서 하는 거. 봅시다. 여기 보면은 영어로 force someone to do something they do not want to do by threatening them.
그래서 이게 우리가요, 기술을 북쪽으로 돌려라. 안 그러면 폭파시켜버리겠다. 뭐라고 그러죠? hijack. 그쵸? hijacking. 그쵸? hijack. hijacking. 비행기 납치나 선박 납치 같은 걸 할 때 hijack이라고 얘기하죠. 불법으로 강요해서 그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쵸? 옛날에 어떤 친구가, 그쵸? 모를 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쵸? 우리 다리 아픈데 지나가는 차 하이제킹 할까 그러다가 저 사람한테 혼자 망신당했죠? 그거 뭐죠? 지나가는 차는? 히치하이킹이죠. 히치하이킹. 그쵸? 히치하이킹은 엄지손가락으로 막 하다가 안 서지면 손가락을 바꿔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쵸? 히치하이킹이죠. 하이잭. 나중에 strong arm, 강한 팔. 이 strong arm이란 뜻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strong arm. 이거 한국말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 팔이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한국말의 한자로는 완이에요, 완. 그래서 좌완투수, 우완투수 하죠. 이 팔의 힘을 써서. 팔을 비트고 안 했마? 막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완력을 쓴다고 그러죠, 완력. 그게 strong arm이에요. strong armed, 힘. 그러면 그걸 강요하고 완력을 쓰는 겁니다. strong arm. 그 다음에 collapse. 랩스 동그라미 치면 랩스가 점프예요. 뛰는 거. 막 뛰어요. 우리가 어디 올라가서 다 같이 뛰면 거기가 붕괴되죠. collapse. 붕괴되다, 무너지다, 쓰러지다. 그래서 다시 뛰는 게 relapse. relapse. 휙 지나가는 거. 그렇죠? lapse time. 경과 시간. 그렇죠? 또는 lapse 하면은 메모리가 랩스 되는 거는 사라져 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너지고 붕괴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breakdown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의어. breakdown. 근데 이 breakdown은 재밌는 게 붕괴나 무너짐 말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이죠. 그렇죠? 갑자기 펑펑 주저앉아서 우는 것도 브레이크다운이고요. nervous breakdown으로 보면 신경쇠약도 있고요. 또 가장 많이 쓰는 건 뭡니까? breakup이죠. 헤어지는 건. breakup. breakdown은요. breakdown을 붙여 써서 하나의 명사로요. 어떤 의미가 나온다면요. 명세서란 단어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원래 breakdown이 이렇게 큰 덩어리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나누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세부 품목을 적어놓은 거에서 breakdown이 명세서, 세부 명세서, 품목서 이렇게도 갑니다. 기억해 두세요. 브레이크다운. 어떤 걸 붕괴시키다는 의미로 보면 이렇게 붕괴다. 우리가 붕괴시키는 거 뭐 있었죠? 또? 붕괴시키는 거. 쓰러뜨리는 거. throw up. 이렇게 토하는 것도지만 overthrow. 그렇죠? overturn. 붕괴시키는 거죠. 또 우리가 정권을 붕괴시킬 때요. 이 단어는 되게 많이 씁니다. 개 위에 올라서 버리는 거예요. 터포. 이것도 전복시키다. 그렇죠? 전복시키다. 그 다음에요. colleague, 리그죠. 같이 어울리는 동료들이라 해서 동료, 친구. 그렇죠? 근데 이 친구나 동료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친구라고 할 때는 이거는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를 보통 colleague라고 얘기하고 그냥 친구는 friend. 오랜 시간 동안 만나는 애를 뭐라고 그러죠? 크로니 시간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CH가 아니고 C가 돼서 크로니.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 chum, CHUM. 얘 친구, 여보, 얘 친구야. 이렇게 입을 때 fellow나 buddy 할 때 buddy. 그렇죠? 버디. 또 alter ego. 그럼 제2의 나. 굉장히 친한 친구. 보som 프렌드가 아니고 부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BOSOM. 부정 프렌드. 그렇죠? 중마고. 파트너. 역시 친구란 뜻이겠죠. 여기서는 회사 동료라고 사회주의에서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사회주의에서 무슨 동무 이렇게 때 comrade. 그렇죠? comrade라고 부릅니다. comrade. 동지, 동무. 근데 이 콜리그는 사업 동료를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affiliate라든지 그렇죠. 합병, 제휴, 파트너라든지 또 같이 하자고 꼬시는 애가 코홀트. 이것도 배우자. 그렇죠? 함께하는 동반자. 코홀트라는 말도 많이 쓰죠. exhort가 권고하는 거고요. 그렇죠? 됐죠? 컬러니 식민지 사람들이란 뜻이죠. 컬러니 식민지 사람들. 원래 이 콜로니요, cultivate 농사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를 지배하면 거기 사람들에게 농사짓게 하고 새로운 장소를 또 뭡니까? 개척하게 하는 거죠. colonize. 식민지 사람들. 아까 제가 무슨 얘기 했었지? 콜로니가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그렇죠? 무리 집단의 의미 있다고 그랬었죠.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뜻이 여러분 적혀 있나요? Algeria was formerly 이거 예문이군요. 그렇죠? 알제리아. 이번에 월드컵 보니까 알제리 뭐예요? 축구 경기할 때 프랑스 선수들 지단도 와서 응원하고 다 응원하죠. 그렇죠? 알제리가 프랑스에 굉장히 오랫동안 식민지였기 때문에 알제리 애들 나왔는데 놀랍죠? 저도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놀라지 못해요. 알제리 뭐예요? 11명 중에 9명이 프랑스에 살고 있죠. 그리고
알제리 아프리카인데도 어때요? 까만 애 하나도 없죠? 다 백인이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그렇죠? 인터밍고, 그렇죠? 인터레이셔, 인종이 섞여가지고서요, 그렇죠? 이렇게 뭐 우리가 그 이방인 썼던 애요. 까미. 어쨌든 까미 이런 애들 다 알제리 애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프랑스가 알제리를 독립시키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애들입니다. 알제리 얘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컬러스, 그렇죠? 이 컬러스를 할 때 콜로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AL 대신에요. US는 콜로서스. 이게 뭐예요? 그죠? 거대 석상 아니나요? 우리가 컬러서스 그러면 옛날 그리스 영화 같은 거 보면 컬러시움 있죠. 컬러시움이 거대한 그 원형 경기장이죠. 앰피티어를. 근데 거기에 큰 조각상들 있죠. 옛날 미드 보니까는 그 뭐야? 그 로스트 보니까는 큰 조각상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무슨 영화 이렇게 조각상 같은 거 나오는데. 그렇죠? 로스트였었나요? 아, 거기 그거에서 나왔었군요. 뭔가 그 영화 뭐예요? 타이탄인가? 아닌데. 반지의장에서 나오네. 반지의장에서 보면 이렇게 석상 나오죠. 이 컬러스였습니다. 거대 신상, 그쵸? 이러니까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이 많군요, 그쵸? 그래서 컬러스, 거대한, 엄청난 이런 뜻입니다. 거대한. 됐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인도양에서 부는 거대한 바람이 뭐라고 그랬었죠? 금방 까먹었어요? 사이클론. 그쵸? 이 사이클론은 원래 사이클론이 왜 사이클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알아요? 그 오디세이의 그 모험 보면은 오디세이가 그 인도양을 지나갈 때 뭡니까? 사이클로스라는 외눈박이 거인이 그쵸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 외눈박이 거인의 이름이 사이클론, 사이클리언 한번 찾아보세요. 사이클로리언 아닌데 눈이죠. 외눈박이 사이클로피언 그렇죠? 이거 외눈박이 거인의 괴물이 이런 게 있어요. 사이클로피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거인 뭐 있죠? 티탄족 있죠. 타이타닉 gigantic, huge, humongous라는 단어도 씁니다. 말할 땐 되게 많이 써요. humongous. 시험 문제 안 하는 건데 humongous도 거대한, 그렇죠? vast, big, 그렇죠? 거대한. 또 시험 문제 요 단어 나오죠. 쓰려고 그러면 이게 안 써지죠. 아닌데. 가간천. 한번 찾아보세요. 가간천. 가간천. 있어요? 이거요? AN, 가간천. 이렇게 돼요? TUAN. 맞죠? 가간천. 이것도 거대한. 논리 같은 거 스펠링에 그 보기에 많이 나오는 거죠. 거대하고 웅장한. 됐죠? 봅시다. 그 다음에 옛날에 맘모스 같은 거 맘모스도 있고 또 뭐 있죠? 맘모스랑 똑같은 거 비히머스 이것도 있죠. 비히머스 BEHEMOTH 또요. 그렇게 큰 동물 또 뭐라고 또 하나 불러요? 마스터돈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마스터돈 MAST 마스터돈 그렇죠? MASTODON 마스터돈 이것도 거대한 그렇죠? 그 맘모스 같은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단어가 코마예요. 코마. 설마 이거 콤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M이 두 개면 콤마고요. 코마는 원래는 long sleep, deep sleep, 깊은 잠이에요. 그렇죠? 혼수 상태, 기면 상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건 되게 많죠. 무슨 말이었어요? 이 코마 말고요. 코마토우즈에서 TOS를 붙이기도 하고요. 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혼수 상태 무슨 말 쓰죠? 스투포, 그렇죠? 스투포 맞나요? 스투포. 이것도 잠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잠자고 있는 거. 맞아요?
혼수 상태. 근데 아마 이 단어는요, 혼수 상태가 아닌 걸로 아마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접할 거예요. 슈팅 스타, comet. 뭐라고 하죠? 혜성이죠. 얘가 테일이죠. 테일, 꼬리요. 그쵸? 꼬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있다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해요? 뉴클리스, 핵이라고 그러죠.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구름이 있어요. 이게 코마요. 핵을 둘러싼 것. 자, 혜성이. 그리고 요걸 뭐라고 그러죠?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그러나요? 이벤트 호라이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꼬리에 있는 것들. 저 강한 얼음 알갱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마가 어떤 의미요? 그 혜성의 핵을 둘러싼 물질을 코마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코마. 그 다음에 comely. 제가 이 단어는 여러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comely 어떻게 해요? 소개팅 나가는데 여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남자 파트너가 생긴 게 굉장히 가정적이시네요. 기분 좋아요? 그렇죠? homely요. homely는 영어로 무슨 뜻이죠?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homely는 ugly, 추한이에요. 그러면 comely, 다가오세요. 원래 그 뜻이 아닌데 그냥 comely, 이게 오세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good looking, handsome. 그렇죠? 잘생긴 매력적인 attractive한 거예요. attractive. 얼굴이 하얗고 뽀예요. 뭐라고 그러죠? 하얀 피부. 설마 하얀 피부인데 페일 스킨 그러면 이건 병든 겁니다. 그렇죠? 페일은요. 뭐죠? 예쁘게 하얀 거 뭐죠? fair. 제가 그래서 했잖아요. 얘는 기억 안 나요? 제가 이 fair란 단어가 정말 웃긴 단어라고요? 왜요? fair란 단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피부는 흰색이어야 돼요. 머리는 금발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피부는 흰색, 머리는 금발, 그래야지 그게 미녀예요. 그렇죠? 그게 공정한 거래요. 웃기는 단어죠? 그렇죠? 그런 애를 전시회 전람회에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fair의 뜻이에요. 피부가 하얀, 금발이. 세 번째, 미녀, 미인, 그 다음에 공정한 전시회. 그렇죠?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데 그렇게 기억하면은 다이어들 다 기억할 수 있죠. fair.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남자들한테 그냥 가장 좋은 게 핸섬인데 핸섬은 남자만 쓰는 게 아니고 여자한테도 she's handsome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beautiful도요. 솔직히 beautiful이 뭡니까? 제가 얘기했었죠. 아름다운인데 이게 beatific, 그렇죠? 은총과 축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oh you're cute, baby is so beautiful 얘기하면 이거 애가 여자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애기들 예쁠 때도 beautiful 씁니다. 그렇죠? fantastic 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핸섬도 남자 여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핸섬도 남자 여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자한테만 써요. 여자한테 가장 좋은 칭찬, 칭호. 꽂았어. 그쵸? 기억나죠? 발음 꽂아 쓰지만은 그쵸? 최고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하고 지적인 걸 다 가진 게 gorgeous예요. gorgeous. gorgeous. 잘생긴. 그쵸?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무슨 표현이 있었냐면은 시계를 멈추게 하는 얼굴. 그쵸? 굉장한 얼굴이죠. 시계를 딱 쳐보니까 시계가 놀라서 멈춰요. 그쵸? 그쵸?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시계를 멈추게 하는 표현. 그쵸? 이거는 다른 겁니다. easy on the eye. 무슨 말이에요? 참 눈에 편해요. 그쵸? 잘생긴 거죠? 참 보기 눈이 편해. 그쵸? 눈이 편한 얼굴. 그쵸? 눈이 굉장히 힘든 얼굴 있죠? 이렇게. 그런 얼굴, 그 눈이 편한 얼굴. commence요. 이거 굉장히 많이 봤었죠? 시작하다는 뜻인데 제가 이거 뭘로 강조했었죠? 그쵸? commencement가 졸업식이라는 의미로, 졸업이란 graduation의 의미로 많이 쓰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시작은 너무 많죠? 우리가 어떤 무역을 제기하다 할 때 embark on, embark도 많이 쓰죠. embark라는 단어, 그쵸? 시작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쵸? 우리가 시작하는 거, 이 시작하는 단어는 대부분 왕대발처럼 또 하죠. 취임하다는 뭐예요? inaugurate. inaugurate라는 단어 잘 못 봤나요? inaugurate. 이게 취임하다는 뜻인데 시작하다는 의미죠. launch, 시작하는 거. 그렇죠? set off, set out. set off나 set out 둘 다 시작하는 겁니다. start의 의미고요. set off, set out. 됐죠? 그러니까 축구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하죠? 그렇죠? kick off. 그것도 시작하는 겁니다. kick off. 그렇죠? kick off. 그 다음에요.
commodity. commodity가 물건 재화, goods죠, goods. 그쵸? 굿에다 S 붙이면 goods. 물건 재화 상품, goods. merchandise. merchandise. 우리가 또 그 철물류, 식기류는 영어로 우리가 silverware라고 얘기죠. warehouse 할 때 ware. W-A-R-E, ware. 이것도 물건 상품이에요. 원래 commodity는요, accommodate 할 때가 약한 편인데, 이 commode가, 그쵸? 무슨 뜻이에요? commode가 무슨 이런 찬장이나 물건 같은 거 넣어두는 데를 commode라고 씁니다. 그쵸? commode요. 그쵸? 옷장, 세면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뭐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수납장 같은 거 있잖아요. 수건인데 commode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런 거에서 이렇게 사고 파는 물건들이라는 의미까지 나온 겁니다. 됐어요? commode. 근데 나중에서 이게 어떻게 돼? commodious라는 단어 잘 나오는 거야, 맞아. commodious가 뭐죠? commodious가 우리가 그 서랍장 만들었는데 조그마하면 아무것도 못 쓰죠. 그래서 열어보니까 널찍널찍하죠. 그래서 편리한, 유용한, 널찍한, 그렇죠? commodious. compelling 많이 봤죠? 강제적이고 위압적인 겁니다. compel 그냥 강제로 pel 이 PL이 drive 이끌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밖으로 이끌어가면 expel, 강요하면 compel, impel, 뒤로 물리치면 repel, 그렇죠? 흩어뜨리면 dispel, 앞으로 추진하면 propel. 기억나죠? pel. 그러면 막 그렇죠? 강압적인 겁니다. compelling. complexity. plex가 여러 번 접는 거죠. 복잡한 거죠. complexity. 이게 복잡함이고요. complication, complicatedness, intricacy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함이고요. 이 complexity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complex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세 가지로 쓰여요. 첫 번째 complex가 뭐요? 첫 번째가 복잡한이라는 형용사. 두 번째 complex 무슨 의미 있죠? 복합시설, 복합단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종합시설 가면 스포츠 컴플렉스. 그래서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 같은 스포렉스 모든 걸 다 해요. 스포츠 컴플렉스요. 또 하나 뭐 있죠? 컴플렉스가요? 강박관념, obsession이죠. obsession. 머리를 possessed, 그렇죠? obsessed, 그렇죠? 강박관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강박관념에서 앞에 무슨 단어를 보통 생각하고 많이 써요? inferiority complex.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열등 강박관념이 열등감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컴플렉스에 열등감이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inferiority가 생략됐다고 봐서 그렇게 쓰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 뭐예요? superiority complex가 뭐가 돼요? 우등 강박관념이죠. 지가 그쵸? 메갈로매니아, 그쵸? 과대망상증이에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쵸? 이게 superiority complex죠. 엄마를 차지한, 아빠를 죽이고 내가 엄마를 내 여자로 만들래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죠. 그쵸? 아빠를 차지한 엄마를 없애고 아빠를 내 남자로 만들래요?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신화 컴플렉스들이 있죠. 강박관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하나만 더 합시다. 컴플렉션이 되면 뭐가 되죠? ION 되면은 얼굴, 표정, 안색이라는 의미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알죠? 컴플렉션. 그렇죠? countenance, appearance, look, 안색. countenance라는 단어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알죠? countenance요. countenance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얼굴, 표정, 안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컴플렉션. 그렇죠? 근데 동사로 쓸 때 뭐죠? support, backup, prop up, show up. 그렇죠? 그렇죠? 알죠? bolster, 지지하다. 그렇죠? support 의미로 쓰는 게 countenance입니다. 그 다음에 compliance, apply, 휘어지는 거니까는 나긋나긋하고 순종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나긋나긋하고 순종적인 거. 이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죠? compliance 말고 그냥 pliant만 써도 compliant랑 똑같은 뜻이고요. concealed, 자만심이 강한, 그렇죠? 자기 자만심이 강한, 자부심이 강한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egoistic, 그렇죠? egoistic, 그렇죠? 허영심이 강하면 우리가 vain이라고 vanity, vain 쓰는데 vainglorious라는 단어 기억나죠? vainglorious, 그렇죠? 이것도 허영심이 강한 겁니다. 지가 대단한지 알아요, 그렇죠? 항상 어때요? stuck up, 이거 뭐 하는 거죠? stuck up? 이게 뭔가 하면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가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거만한 거예요. 항상 위로 제끼고 다니는 stuck up. big-headed, 지가 진짜 대단한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또는 swell-headed, 머리가 부풀어서 지가 그렇죠? 무혈압금 동산이 아니고 그렇죠? 거만하네. 그렇죠? 하지만 이 stuck up은 거만한 거지만요. 이건 어때요? 이건 어떨 뜻이에요? Don't be disappointed. 그렇죠? Hey man, chin up. 무슨 뜻이에요? 막 턱을 들어 임마 남자가 소리 쓰지 말고 그렇죠? 힘내, chin up.
그래서 cheer up 이런 의미를 쓰는 거죠. cheer up. 턱을 들어 그 다음에 입 깨물라고 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힘내 이런 건 cheer up. 자, 실망하지 마. 그렇죠? 그 다음 단어. concentrate on. 뭐뭐에 뭐 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concentrate on, focus on. focus on.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집중하는 거. 이 집중하는 거 우리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다 해결하다 한다는 무슨 단어만 있었어요? 어드레스요. 이게 주소나 말 걸다 연설 말고요. 어드레스가 어떤 문제를 그렇죠?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그 생활영어 문제 같은 데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안전벨트 매세요. 뭐라고 그래요? Fasten your seatbelt. 그쵸. 근데 그냥 광고 같은 거 할 때, TV 광고 할 때, 그쵸. 그렇잖아요. 뭐라고, 카피라이팅이 짧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안전벨트 매세요 하면서 이렇게 길게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F캠 같은 데서요. 외국 방송에서 볼 때는 이렇게 착탁 하는 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착탁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buckle up. 이렇게 써요. buckle up. 보면 이 바클이죠. 허리띠 바클. 착탁 하면 buckle up. 보면 착탁. 이게 buckle up. 안전벨트 세우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왜 썼냐면요. 우리가요. 어떤 걸 본격적으로 할 때요. 그래 해보자. 그거 어때요? 우리가 뭐 딱 채우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buckle up이 어떤 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착수할 때도 buckle up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운전할 때 일단 안전벨트 매고 그렇죠? 운전하기 시작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하요. buckle up. 됐죠? 그 다음에 컨덴스의 댄스가 밀도가 높은 거니까 그쵸? 압축하다는 의미죠. 컨덴스 많이 봤죠? 컨덴스 응축하다 압축하다 그쵸? 우리가 컨트랙트라는 단어도 그쵸? 응축하고 축소하는 거 알고 있죠? 수축하는 거 병에 걸리다는 의미도 있고 계약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수축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고요. 또 우리가 그 글자 같은 것을 압축할 때는 무슨 단어 쓰죠? 짧게 만드는 거 브리프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abbreviate라는 단어 많이 쓰죠. 책 같은 걸 요약할 때는요. abridge라는 단어 말이죠. bridge 앞에다가 ab 붙여서 abridge. 그렇죠? abridged 그러면 그렇죠? 요약된. 그렇죠? 요약된. 그렇죠? abridge. shorten 짧게 만드는 겁니다. 됐죠? condense 요약. 응축. 응축? 아까 응축이 아니라 응결은 뭐였었죠? coagulate. 기억나시죠? clot. coagulate clot. 응결되는 거. cod. 그렇죠? gellify, gelatinize 이런 것도 응축되는 거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Confederation, 연방연합. 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 법률 용어로는요, Confederation하고 Federation이 서로 틀려요. 저도 하루 오래 해서 까먹었는데요. Confederation이 더 약한 거예요. Federation이 더 강한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Confederation이 Federation보다 약한 거예요. 아, 헷갈리네요. 알 필요 없어요. 그렇죠? 법률적인 차이예요. 이 옛날에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요.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통일하려 할 때 고려 연방제라고 썼죠. 그렇죠? 연방제는 굉장히 강한 통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또 뭡니까? Confederation이라고 했어요. 그건 연합입니다. 우리가 국가연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국가연합은 국가가 자기의 정체성이 그대로 주권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연합일 뿐이죠. 그렇지만 미국은 미합중국은 연방제라고 얘기하죠. 그건 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할 때 연방제 그리고 영어로는 Confederation. 그래서 미국도 얘기할 때 Confederation 한다는 안 쓰고 무슨 단어 씁니까? Federal. 그렇죠? FB 할 때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할 때 Federal이라는 단어 쓰고 Confederation이 더 약한 거라고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연합이나 동맹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동맹이라는 걸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Alliance. 그 다음에 우리가 요네 할 때 블락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그렇죠? 블락. 그렇죠? 블락. B-L-O-C. 블락. 요거만 쓰면 무슨 블락.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옛날에 소련에 있을 때는요, 위성국가라고 하면서 셀러라이트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이때 이거 스피어라고 하지 않고 스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죠? 뭐예요? 구역이라는 뜻이죠? 공. 그래서 이거 앞에다 뭐 붙이면요? 이게 뭐예요? 네. 헤미스피어. 이게 뭐죠, 이게? 발음 잘해야 되죠? 반구죠. 그래서 제가 여학생들 이름 중에
자, 햄이, 제 이름은 햄이에요. 제 이름은 댐이에요. 제 이름은 샘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다 반푼이란 뜻이죠, 반. 그죠? 햄이, 댐이, 샘이. 이게 다 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반은 인간, 반은 신. 데미갓. 반은 오렌지 주스, 반은 사이다. 데미소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데미. 그 다음에 세미는 세미 클래식, 세미 컨셔스. 이게 다 세미가 세미 컨덕터, 반도체. 다 절반이란 뜻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피어란 단어도 그렇죠? 어떠한 연합, 연맹 이로 많이 쓰고요. 연합, 연맹. 됐죠? 그 다음에 conflicting. 서로 플릭트가 때리는 거니까 서로 치고받는 거고 한 사람만 때리면 afflict 괴롭히는 거고요. inflict는 누구누구에게 가하다는 뜻이었었죠. 충돌하는 겁니다. contest, contend, crash. 그렇죠? 싸우는 거예요. congenial은 타고난 성격이 착한 거라고 그랬었죠. 타고난 성격이 착한. 그래서 자기의 취미에 맞는 취향에 맞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렇죠. 유순한의 의미로도 많이 쓰죠. congenial. 유순한, 착한. 이렇게도 많이 쓰는 겁니다. 유순한, 착한. 그냥 congenial은 genial만 써도 상관없어요. genial만 써도 유순하고 착하다는 의미로 씁니다. 그 다음에 conglomerates 했었죠? 이거 agglomerates에서 응축이라고 그랬었고 conglomerates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합물, 여러 가지가 모여진 덩어리. 그렇죠? 이 conglomerate 어떨 때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비즈니스 conglomeration 할 때요. 대기업을 얘기할 때 많이 쓴다고 그랬었죠. 대기업. 이렇게 conglomerate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묶는 건데 우리가 복합하다는 거 combine 또 뭐 있어요? 합치는 거. compound, compare, compound 혼합하는 거죠. 또 admix, blend, 또 accumulate도 우리가 어떤 걸 덩어리로 만든 거죠. 또는 축적하다 쌓다는 amass, amass, amass 그냥 accumulate만 써도 축적해 나가다. accumulate 그렇죠? 오케이. accumulate 그 정도야. 그렇죠? 그 다음에요. congruent 그렇죠? congruent congru까지가 뭡니까? 그렇죠? 서로 합의되는 거야. congru 그렇죠? congruent 서로 합의하는 상응하는 단어하고 가장 좋은 거는 congruent보다 더 좋은 단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팔 그러니까 새가 너는 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팔 그러니까 나는 날개 그러고 해요. 이게 서로 어때요? 서로 부르면 응답해 주죠. 그래서 이 상응하다는 의미로 congruent보다 훨씬 더 잘 쓰는 단어가 뭐죠? corresponding, correspondent 그러면 이게 뭐 서신교환하다, 응답하다 의미도 있지만 뭐뭐에 상응하는 그렇죠? correspondingly 그러면 그에 상응하게, 부응하게 correspond 좋죠? 상응하다는 단어 나와서 쓴 거고요. 좋아하는 일차를 쓰니까는 뭐가 들어요? 좋아하는 consonant 그렇죠? harmonious 그렇죠? 서로 그렇죠? 어울리는 거죠. harmonious concurrent, accordance 뭐 이런 것들 다 조화되는 걸로 쓰이죠. 그 다음에요. consanguineous, sanguine 이거 뭐라고 그랬었죠? blood, 피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sanguine 그러면 sanguine만 쓰면 무슨 말을 많이 썼어요? 얼굴이 홍조를 띠는 그래서 혈색이 좋은 또는 낙천적인 다혈질의 또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쓰는 것들이 sanguine을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그러면 consanguineous는 같은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족의 혈족의 같이 태어난 거니까 cognate, agnate 이런 단어도 있어요. cognate, agnate. 그렇죠. 우리가 친척이라고 할 때 뭐예요? akin. 킨에다가 akin, kin, 친족. lineage, pedigree, 족보죠. lineage, pedigree. pedigree 알죠? P-D-I-G-R-E-E, pedigree. 그다음에 혈통 할 때 crimson river 이런 영화 있지 않았어요? crimson색, 그렇죠? 선홍빛의 강 이게 쫙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혈통. crimson river, crimson. crimson river, river가 강이요, 간 말고요, river 말고 river요, 그렇죠? crimson river, 혈통. 그 다음에 consign, 이 sign 서명하고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서명하고 넘겨주다 위탁하다 건네줘. 이 consign 위탁하다는 의미 되게 잘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도 빼먹은 단어 있나요? 없죠. 아까도 언제 얘기했나요? 어느 시간에 얘기했나요? 커미트먼트 할 때 커미트가요. 저지르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뭐예요? 커미트먼트 입장 표명하다, 약속하다, 그렇죠? 뭐 일을 행하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커미트 A to B 그러면 A를 B에게 위탁하고 맡기다.
그렇죠? 위탁하다 맡기다. trusty 믿고 막 intrust 있죠? trust 믿고 맡기다. 그렇죠? 믿고 맡기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겁니다. intrust hand over 넘겨주는 거. 그렇죠? hand over 넘겨주는 거. 그렇죠? consign 위탁하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contagious요. 태그 동그라미 치면 터치죠. 전염성인데 이거는요. infectious하고는 틀리게 뭐죠? 접촉성에 의한 전염병을 contagious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전염병. 그렇죠? contagious disease, infectious disease. 그렇죠? 근데 솔직히 infectious하고 airborne, 공기 중으로 되는 거랑 접촉성에 의한 거를 그렇죠? 구별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 전염병일 때 다 쓰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구별해서 쓴다고 그러면 뭐가 훨씬 더 위험하죠? 인펙셔스가 훨씬 위험하죠. 우리가 전염병은 4가지 종류 있다고 그랬었죠. 1종부터 4종까지요. 에이즈는 몇 종이라고요? 4종이에요. 에이즈는 정말로 인간을 멸종시킬 수 없어요. 이유는요. 얘는 체액이나 피가 섞여야지 전염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죽지도 않는데 겁나는 신종플루 또는 뭐 사스 이런 것들은 왜 쫄아요? 이거는 에어본이에요. 공기 중으로. 그렇죠? 우리 반에 에이즈 환자 있으면요. 피해 줘요, 안 줘요? 피 안 줘요. 물론 여러분 에이즈 환자 있으면 그렇죠? 어떻게 하고 나서 에이즈 환자를 받아요? 그러면서 다 그만두겠죠. 그렇죠? 물론 무슨 에이즈 환자 무슨 편입을 준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은요. 그렇죠? 근데 에이즈 환자 실제로 같이 있어도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 인권 보호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누가 사스 환자 앉아 있어봐요. 저기서 콜록거리면 그렇죠? 다 한 방에 다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거는 발병하면은 막 태워버리죠. 그렇죠? 막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뭐 또 뭐요? 구제역?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전염병 식은 심각한 건 아니에요. 왜?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 감염 경로를 차단시켜버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욕심 때문에 돈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이걸 위반해서 그렇죠. 진짜로 위험하다고 싶으면은 인슐레이션, 격리가 돼요. 그러면 인펙셔스가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죠? 에비언 플루. 에비언 플루 뭐예요? 조류독감. 얘네는 왜요? 얘네는 우리가 캐리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균체들. 그렇죠? 보균체들이 뭐예요? 날개가 있죠. 조류들은요. 그래서 통제가 힘들죠. 새들은 날아다니죠. 그래서 그 범위를 confine, 그렇죠? 한정시키고 quarantine, 격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서운 게 조류 독감들, 그렇죠? 새 같은 게 가지고 있는 거. 이것들이 contagious의 뜻입니다. 그렇죠? 전염성.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